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다음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박정우 SK텔레콤 사장, 마지막으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지난주 회장으로 선임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객 행복의 첫걸음은 완벽한 품질이라면서 품질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제 이 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을 했는데요. 박사님이 현대기아차가 3조 4천억 원 규모를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규모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3조 4천억이라는 얘기는 현대차 같은 이런 큰 자동차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 6배 정도, 7배 정도, 분기 이익의 6배, 7배. 그리고 연간으로도 지난해에 약 그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연간 이익의 약 한 60, 70%에 달하는 그에게 돈을 비용으로 떨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 비용으로 떨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비용을 보상받는 소비자들은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3조 4천억이라는 돈, 기아차와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단위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현재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모두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영업이익이 1조 원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것을 다 충당금으로 쌓으면 다시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적자가 되면 배당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또 주가의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투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동안에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혼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가 2002년도부터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겠다 해서 엔진 개발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는 미쓰비시 엔진 그 노하우를 빌려다가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새로 엔진을 이제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엔진이 길거리 가다가 자꾸 도중에 서는 이런 사고가 속출을 했습니다. 운행 중에 차가 갑자기 서게 되면 치명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진을 교체해주는 비용으로 이제 리콜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비용을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충당금 계정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익을 충당금 쪽으로 보내서 미래의 손실에 미리미리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동차의 수명이 과거보다 좀 더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12년에서 17년, 18년 이래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엔진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미리 확보해 놓자 이런 면에서는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엔진 사고에 대해서 엔진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예비금을 축적해 놓는다. 그렇게 보면 소비자의 안심 만족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금 이렇게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인력을 많이 채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채용이죠. 예, 정의선 회장의 그 취임하자마자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 모집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역시 인재다. 지금까지 엔진의 사고가 일어나고 또 코나차 같은 전기차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인재층이 얇은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연구 인력을 수백 명 채용하겠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자동차 인력을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좀 싹쓸이를 해서라도 네. 현대차의 그 품질을 이어가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3조 4천억이라는 충당금을 잘못 개발해서 그렇게 나가는 돈을 쓰느니 충실한 인재들 좀 높은 비용을 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현대차 주가는 어저께 상당히 급락을 했죠. 이것은 현재 정의선 회장이 나오면서 미래에 3년, 4년 이후는 잘 되겠지만 현 단기적으로는 사람을 쓰는 것이나 충당금을 쌓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한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장애 요인은 코로나 때문이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치면서 특히 코로나가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셧다운 자체가 해제가 되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대비 상당히 많이 팔렸다. 특히 국내 내수 시장에서 수출은 여전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수 시장에서 특히 그랜저가 많이 팔려서 그나마 실적에서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좀 해외 테슬라에 좀 밀리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참 고민인데요. 현재 지금 국제 시장에서 밀리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 단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조차 지금 이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사면 여러 가지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금도 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판매된 것을 보면요. 올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외국산 차는 5배, 6배가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판매는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41%나 지금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예산 지원해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이득은 테슬라가 다 먹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기차의 미래를 걸어놓고 있는 현대차인데 현대차로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또 코나차의 화재 사건이 네. 연이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모회사인 한진칼에 상표권 수수료로 90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에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들이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값을 대한항공이 지금 지주사인 한진칼에 주게 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진칼의 대주주는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오나 일가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값, 로얄티 사용료로 결국은 재벌 총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오나 일가의 지분이 별로 없는데 한진칼에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저께 국회에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죠.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알짜 사업인 기내식 사업을 팔았고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송현동 부지 매각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의 기안기금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제선은 여객선은 날아다닐 수가 없는 최악의 지금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좌석을 뜯어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가 하면 지금 정부가 마련한 기간산업기금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있고 또 송현동 부지도 매각을 하겠다 해서 서울시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돈이 없는 회사가 왜 한진칼이라는 회사에다가는 이름 사용값은 왜 주느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정부의 기한기금과는 관련해서 이 대한항공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달 중에 1조 원 가량을 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이 계열사인 진해외의 경우에는 기한기금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정부의 이 기한기금이라는 게 기간산업안정자금이거든요. 네. 여기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정부가 만든 건데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정부의 조건은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라. 그 밖에도 자사주를 사들이지 못한다 또는 주식의 일부를 정부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런 요인이 있는데 네. 현재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은 그 고용 수준이나 회사의 규모가 정부가 요구한 내세우고 있는 이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돈도 그냥 공짜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이자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진성준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그 기한자금,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손 벌릴 그 와중에 왜 재벌 총수한테 사용료를 내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법상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법상 하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상당히 좀 독특한 재벌 키워주기인데 진성주 의원의 대안은 현재 지금 이 전체 매출액의 0.2 내지 0.25%를 일방적으로 재벌 총수한테 지금 퍼주고 있는데 그것을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바꾸면 네. 지금처럼 이익이 안 날 때는 일정 기간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이죠. 네,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지주회사에 막대한 이름값을 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사정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아시아나가 좀 더 높아요. 0.25%를 금호산업에다가 그냥 줍니다. 네. 그러면 금호산업은 대주주가 그 박삼구 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돈이 가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계가 재벌들 총수들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호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비행기 회사의 이름값이라는 것은 사실 지주회사가 무슨 기여를 했겠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 만드는 거, 대한항공이라는 이름 만드는 거, 뭐 우리가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름값으로 진성준 의원의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5년간 두 회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00억 원 또는 한 곳에는 700억 원 이렇게 거액을 이 지주회사에다가 돌린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입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시장으로 발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모빌리티 사업인 티맵을 분사시키고 우버와 합작법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박사님, 지금 택시 호출 사업에서는 티맵이 카카오티보다는 점유율이 월등히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우버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카카오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의 이 모빌리티 분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SK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5대 전략 분야 중에 하나로 이 모빌리티를 꼭 집어 지정을 했고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현재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티맵 이것을 분리 독립시키는 건데요. 이것이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우버하고 합작으로 티맵 모빌리티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 회사는 택시 호출 공동 사업을 하는 합작 회사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우버가 자본을 출자하거든요. 네. 그에게 자본을 출자하면 결국은 SK텔레콤과 우버가 공동으로 합작을 하는 모빌리티 회사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택시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카카오가 완전히 시장을 독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버가 함께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제 시장에서는 SK 우버 연합군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이 모빌리티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협업을 통해서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대목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모빌리티 회사 하나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SK가 거대한 지금 지배구조 개편,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해처 모혈을 통해서 회사 체제를 지금 다시 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SK의 제일 위에 중심 회사가
주식회사 S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주식회사 SK가 SK텔레콤을 장악하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자회사 손자회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체제하에서는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회사의 지분 투자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SK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이 투자 관련 부분은 지주회사인 SK에 몰아다 주고 그러니까 지주회사 SK 회사를 크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직할 체제로 주식회사 SK 직할로 SK텔레콤 또 주식회사 SK 직할로 그 밑에 SK하이닉스 또 이번에 새로 만드는 SK 이 티맵도 하나의 모빌리티 회사 티맵 모빌리티도 주식회사 SK가 직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K는 이제 아주 복잡한 사슬과 같은 1단계, 2단계 자회사, 손자회사 체제를 버리고 주식회사 SK가 중심이 돼서 직할 통치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이 카카오와 지분을 교환하면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빌리티 시장에서 SKT와 카카오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협업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카카오와 SK의 협업 체제가 끝났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SK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SK 이 새로 만드는 티벳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택시 호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택시 호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분이고 SK가 노리는 것은요. 택시를 호출해서 그 과정에서 호출 비용을 몇 푼 먹겠다가 아닙니다. 네. SK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 이동 수단에 사람이 타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사람들의 많은 생각도 하고 또 투자 행위를 하는데 이를테면 자금 결제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이것이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지금 이미 와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모빌리티 안에서의 자금 결제 또 상품 주문 어떤 의사결정 이것을 SK가 SK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줘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가 분리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우버와 SK의 합작 소식이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에서는 우버의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는 그만큼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입니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이 밀양에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어제 밀양 공장 착공식에 이 김 총괄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영 복귀 이후에 첫 공식 행사였죠? 예, 어저께 밀양에서 유명 인사들, 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네. 지금 삼양식품의 김정수 회장, 복귀한 김정수 사장은 물론이고 경남지사, 지금 그러니까 김경수죠. 김정수는 삼양식품, 김경수는 경남지사 이런데 이분들 그 밖에도 많은 정치적인 실세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저 밀양이라는 곳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노단지라 해서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적으로 추진한 건데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해서 삼양식품이 라면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겁니다. 네. 현재 지금 국내 라면 공장은 그 경제적 타당성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구하는 것이나 인력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라면 회사들이 외국으로 후진국으로 나가는데 삼양식품은 이례적으로 국내에다가 새 공장 저기다가 1년에 6억 개씩의 라면을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아마도 김경수 지사와 지방을 같이 공생해보자는 그런 어떤 사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았냐고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일자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은 상당히 중대범죄 위반이죠. 회사 돈 횡령 때문에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날선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법무부가 김정수 사장을 예외적으로 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수 사장은 남편인 정인장 회장님하고 두 분이 부부가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네. 남편 전인장 회장은 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지금 되어 있죠. 혐의는
회사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약 800억 정도를 빼냈다라는 그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이제 인정된 횡령 금액은 약 50억 정도예요. 네. 800억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회사 돈 50억을 빼놨다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는 이른바 특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특가법 위반은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특가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그래 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는 경영 일선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법조문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 법무부에서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를 끌어가야 되니까 살려야 된다 해서 예외 조치로 취업 허가를 내줬어요. 네. 아마 회사의 경영을 좀 더 살려야 되는, 부부가 다 같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사를 좀 챙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힘들여 개정한 특가법의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회사의 전문 경영인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김정수 사장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일각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